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전체가 이렇게 고체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전해질 종류 및 특성을 보시면 액체 전해질이 지금 현재 사용되는 전해질이고요. 파우치 폴리머에 사용되는 겔 폴리머 전해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체 전해질이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보통 특성이 다 좋은 편이나 특히 이제 이온 전도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유기 전해질에 비해서 좀 나쁜 특성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체 전해질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전통 리튬이온 전지와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 개념도를 비교해 보면 전통 리튬이온 전지는 그 전해액이 음극과 양극에 함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로. 그리고 이제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는 고체의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렇게 첨가제 형태로 코팅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제조 공정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 개를 합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만들 것인지 제조 공정은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 번 더 개념을 보시면 액체 전해액이 이렇게 한습이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그리고 세퍼레이터가 중간에 있고요. 전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터가 아예 없고 지금 보시면 고체 전해질에 양극과 음극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도 봐집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전고체에 대한 구조적인 개념을 한번 보셨고요. 이온 이동의 측면에서 보면 액체 전해질은 이온이 유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체의 경우는 격자에서만 이동이 되므로 이온 전도도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지 테스트 항목 중에 네일 페네트레이션이라고 관통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만족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외부에서 뾰족한 물체가 들어오면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의 결합이 깨지면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이 되고 쇼트 현상으로 발화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뾰족한 물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면서 배터리 내부의 양극, 음극 극판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입니다. 휘어지면서 양극, 음극 사이에 쇼트가 일어나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 화재가 일어나는 모습이죠. 자, 추가로 더 들어가면서 이 빨간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커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앞부분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뾰족한 물체가 들어왔을 때 양극하고 음극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양극과 음극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이 생기면서 내부 쇼트에 의해서 그 발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이 부분들이 고체로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적인 충격에 강한 것도 있고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지 않는 상황까지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인 경우 일단 외부의 뾰족한 물체가 고체인 내부로 들어오기도 액체보다 좀 어렵고요. 내부에 들어오더라도 양음극 위치가 유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쇼트 발생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및 발화 특성이 없어 안전성이 우수하다라는 것, 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 외부 충격에 따른 누액 위험이 없다. 그리고 부피, 팽창, 스웰링이 발생하지 않고 열과 압력 등 극한 외부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다. 자, 고체 전해질의 장점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높은 에너지 밀도가 구현이 가능하다.
자, 이는 적층 가능한 바이폴라 구조의 장점이다. 이 모습을 바이폴라 구조라고 하는데요. 액체 전액 솔루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전고체로 이렇게 고체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외형 사이즈가 크게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배터리로 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배터리를 이렇게 4개를 연결해야 나올 수 있는 10V 이상의 이제 고전압이 1개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크기도 그렇게 커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폴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팩의 구조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는 개별적인 셀을 만들어서 이 셀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층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간단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그 케이스들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전지화의 효과로 분리막 뒷전체, 셀 외장재, 파우치 등이 감소해 셀 부피가 줄어들고 BMS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안정성의 장점으로 인해 배터리 팩의 냉각 및 안전 관련 부자재가 축소돼 팩의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다. 전고체로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인 내부 밀도를 높일 수도 있고 제조 공정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배터리의 단가도 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향후 배터리 발전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방식에서부터 전고체 방식, 음극재와 카파포일이 리튬 메탈로 합쳐져 있는 좀 더 간단한 구조, 그 다음은 양극이 황카본 화합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탄소 촉매를 이용한 전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배터리고요. 지금 드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그리고 황화합물 탄소 촉매, 이런 식으로 배터리 개발 방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의 추가의 응용 과정을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얇은 필름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다. 기존의 배터리의 그 전고체만 바뀌는 이런 구조에서부터 더 얇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뭐 부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용량을 높인다든지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3D 같이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터리 용량과 지금 특성을 높이는 이런 시도도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다양한 배터리 구성의 이제 계략도를 한번 보셨고요. 자, 3차원의 응용 과정을 한번 더 보시면, 자, 평면 고체 배터리를 제조할 때는 전자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전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이제 캐소드 물질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이 부분 이제 두께가 증가가 됐죠.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고체의 이런 그 공정이 간단해지므로 이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3차원 구조를 만들면 그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음극 재료가 증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용량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NCM, NCA 등 이제 할물질을 개발해서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내부적인 구조 변경을 이용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할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고체로 바뀌면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전고체 배터리의 미래 동향을 보시면 TDK에서는 초소형 고체 배터리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제
손가락 위에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죠. TDK에서 출시되어 양산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IoT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나 그 시계, 작은 시계 같은 거, 신발 같은데 초소형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TDK 구조를 보시면 뭔가 MLCC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참고로 TDK는 중국 ATL, CATL과 관련이 있는 배터리 전문 R&D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MLCC 내부 구조인데요. 향후 전고체 배터리가 MLCC와 모양과 공정이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극판을 이렇게 층층이 쌓는 방식, 스택과 비슷한 방식이죠. 적층을 쌓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이제 크로스 섹션 했을 때도 이렇게 양은극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방법도 뭐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크기가 작을 뿐이죠. 양극, 음극 전해질 같은 성분이 고체 칩에 쌓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공급 장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응용을 보시면 음극, 양극, 전해액 이런 것들을 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아예 적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이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칩 방식으로 만들면 IoT 장치에서 지금 보시면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에 PCB 밑에 배터리를 부착시켜 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제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통하니까 계속 충방전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로 가게 되면 또 초소형화가 가능하니까 인체 내부에서도 지금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 충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보시면 이제 치아라든지 심장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눈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이제 배터리를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미래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MLCC를 넘어서 반도체 웨이퍼 같은 느낌도 납니다. 향후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조할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현재 이 과정은 벤처기업인 일리카라는 회사에서 직접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대형화되기 위해서는 LCD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과 같이 만든다면 좀 더 대용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 더 복잡하고 집적도를 높이는 구조에 관한 사례들입니다. 이것들도 고체화가 실현되어야 가능한 기술이겠죠. 지금 보시면 탄소 나노튜브도 나오고 코팅도 해야 되고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에칭해서 다시 접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고 디스플레이 공정도 비슷하죠. OLED 같은 거, LCD 공정. 기존의 배터리 공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방향으로 결국 가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소재별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주행거리 600km 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되어야 된다. 한 2025년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가늠하기 힘든 일단 개발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all solid 전고체 전체가 전고체로 바뀌는,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3차원 바이폴라 이런 것들은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고체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일단 R&D 쪽에 개발만 하는 부분이 한 40%, 그리고 실제 지금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 14개,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강자들이 한 54%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제 일리카라는 회사가 여기 이제 스타트업으로 있고요. 나머지 미시간, 텍사스,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개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회사들은 실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투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18년 11월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 삼성에서 솔리드 파워에 투자를 했다. 복스바겐도 지금 퀀텀 스코프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뭐 전자회사들, 배터리 회사들이 그 R&D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개발도 뭐 하고 있지만 일단 스타트 업체들한테 투자를 맡기고 전고체가 가능한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마켓의 예측을 한번 보시면 주로 지금 그 전고체를 개발하는 쪽은 미국, 미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하고 있고요. 실제 아시아권, 생산을 아시아권들은 개발보다는 실제 양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탑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이죠. 엑셀레트론, 솔리드 파워, 다이슨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신벳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로 응용이 되는 예측 분야로 씬필름 배터리, 그 얇은 배터리가 향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도 이제 상당히 낮은 거죠. 낮은 부분에 전고체가 일단 사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게 적용되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아직. 아까 제가 보여주시면 로드맵에 보시면 전고체는 2025년, 2030년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 먼저 삼성 SDI를 한번 보시면 2013년도에 벌써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가 어떤 충격에도 절대 터지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인터 배터리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했다. 전고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개발의 어떤 수준은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19년 8월에 이제 발표했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CM811 배터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그리고 원톤형 배터리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중반에 전고체 배터리에 시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 시제품이 뭐 자동차용인지 소형 모바일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시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자, 이는 파나소닉보다 더 의욕적인 계획이다. 파나소닉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도요타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22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는데요. LG화학이 좀 더 빠르게 거의 비슷하게 시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BMW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는 솔리드 파워, 아이오닉 멀티리얼스와 기술 협력을 맺었다. 현대차도 두 회사에 모두 투자했다. 복스바겐도 미국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위에 협력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아직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완성 회사들까지 달려들어 개발에 투자하는 만큼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휴지경제연구소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5년에 28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 2035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죠. 자, 이제 정리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반도체보다 시장이 커지는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배터리 기술도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죠. NCM811, NCM911 등. 자,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